안녕하십니까. 거꾸로 투자하는 쇼킹 부동산입니다. 지금 유동성 위기 상황 심각하죠. 이와 관련돼서 크게 타격받을 두 가지 부동산을 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들 내 집 마련 계획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공기업 부채 증가에 직격탄을 받는 부동산들이 계속 생기고 있다는 부분이죠. 영상 전에 구독으로 부자 되시기 바랍니다. 자, PF 시장의 충격은요, 이미 영상으로 제작을 드렸어요. 자, PF 대출금리 유동성 시장 상황도 문제긴 한데, 솔직히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시면요, 최근에 제대로 완판된 분양 현장이 없었다는 게 근본적인 원인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런 PF 대출 금리는 금리의 급등은요, 재개발 재건축 정비 사업장의 자금 조달 비용을 끌어올리고, 이것이 미뤄졌던 민간 택지 분양가 상한제의 분양을 앞당길 것이다. 또한 이미 분양을 진행했는데 주인을 찾지 못한 미분양 물량이 지금 할인 분양까지 나오지 않고 있는데, 할인 분양이 본격적으로 시작되겠구나. 왜? 할인 분양에서 자금을 돌려야 되니까. 그래서 깜깜이 분양이 시작될 거라고 저희가 얼마 전에 영상을 올려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사태가 심각해지니까 정부에서 50조 원 플러스 알파의 유동성 공급 정책을 발표했어요. 근데 이것도 재밌는 게, 이제 정부가 직접적으로 개입한 건 아니고, 이제 금융권을 불러다가, 야, 너네들이 채권을 만들어서 자금 좀 풀어라, 이렇게 유도를 했던 거죠. 솔직히 그럴 수밖에 없는 원인이 있긴 해요. 근데 이것도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이 안 된 것이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습니다. 유동성 위기는요, 초기 재건축 재개발 사업장 진행을 중단시켜 버립니다.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정확하게 1년 전에 썩빌 투자라고 해가지고 굉장히 낙후된 지역에 재개발 투자 열풍이 있었어요. 재개발된 것도 아닌데 재개발이 될 것 같다, 뭐 신속통합기획 될 것 같다, 이런 이야기로 이런 빌라 시장이 이제 가격이 굉장히 급등하고 거래도 많이 유입됐었거든요. 또한 올해까지만 해도 1기 신도시 투자 열풍 불었었습니다. 그래서 일산이나 분당 지역 거래 정말로 많이 터졌죠. 저희가 이거 진짜 위험하다고 영상 많이 제작해 드렸어요. 썩빌 투자 이런 거 하지 마라. 1기 신도시 투자하면 망한다. 왜냐면은 집값 버블은요, 이런 기대감만 있는 정비사업장 투자 붐으로 끝이 났다는 겁니다. 10년 전에 여러분들 잘 아시죠? 뉴타운 투자했다가 그거 투자한 사람들 다 망했잖아요. 자, 왜냐면요, 이 유동성 상황은요, 정비사업 추진에 절대적인 영향을 주게 됩니다. 이 사업 추진 과정이 어떻게 되냐면은, 자, 의욕 많은 사람들이 추진위원회를 구성을 해요. 그 다음에 이 추진위원회가 구성되면은 정비업체를 선정해서 사업 진행이 들어가게 됩니다. 근데 이 정비업체 진행할 때 돈이 어디 있어요? 외부에서 자금을 들어오게 되는데, 여기서 암암리에 건설사 지원이 들어오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조합 승인이 떨어지면은 이제 사업 추진의 절반 정도 온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조합 승인이 떨어지고 나서 시공사를 정식으로 선정하고 시공사 보증으로 사업비 대출을 받으면서 사업이 쭉쭉쭉쭉 진행되거든요. 근데 이게 전부 다 결국에는 돈이 들어가야 되는 일이라는 거예요. 문제는 이 돈이 들어가는 거에 공급 역할하는 게 건설사인데, 건설사의 사정이 지금 굉장히 안 좋겠다는 거죠. 지금 내가 당장 죽게 생겼는데 앞으로 언제 착공할지도 모르는 정비사업장에 자금을 투자할 수 있는 환경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이런 사실을 모르는 투자자들만 계속 궁금해하는 거예요. 이상하다. 당장 재건축 재개발 시작할 것처럼 현수막 붙고 난리 나더니 몇 년째 거짓말처럼 조용하지? 이상하네. 여기 재건축 재개발 한다는데 맞아? 야, 그렇게 열심히 될 것 같처럼 입에 침에 바르면서 칭찬했던 사람들 다 어디 갔지? 어디 갔긴요. 다 팔고 나갔죠. 추진 주택도 없고 설령 추진되어도 자금이 못 들어오기 때문에 올스톱이 되어버린 겁니다. 왜 예전에 뉴타운 투자자들이 큰 손해를 받겠습니까? 이런 식으로 추진이 안 된 거예요. 또 하나, 이거 설령 제대로 추진된다 하더라도 분양 성공에 대한 확신이 없기 때문에 그냥 건설사도 자금을 지원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자, 자금 시장의 근본적인 문제 중 하나가 지금 바로 공기업 부채 증가거든요. 10월 26일 기사 보겠습니다. 한전채가요, 금리 6% 육박해도 수요 미달이 났대요. 이게 얼마나 심각한 일이냐. 자, 우리 채권 시장에는요, 가장 신용도가 높은 국고채가 있고, 그 다음에 은행채, 한전채 같은 특수채가 있습니다. 당연히 이 두 가지는 손실 확률이 거의 제로에 가깝죠. 그 다음에
고신용 회사채가 있습니다. 뭐 GS나 SK 같은 그룹이 발행한 회사채들이 있겠죠. 자, 그런데 지금 국채 금리가 하도 치솟고 회사채 국채 가격이 떨어지니까 이제 기재부에서 국고채 발행 물량을 줄이겠다고 발표했어요. 문제는 은행채하고 특수채에서 자금 경색이 일어나요. 왜? 여기서 6% 가까운 금리에도 불구하고 수요 미달이 나타났네? 그럼 당연히 여기서 막혀버리니까 고신용 회사채에서는 자금 경색이 일어나 버렸다는 거죠. 심각합니다. 지금 한전 적자 규모가 이미 한계치를 넘어버렸어요. 올해 40조까지 적자가 늘어날 거라는 이야기가 나와요. 그리고 이미 23조 원 규모 채권을 발행했거든요. 이게 시중 자금의 블랙홀 역할을 한다는 겁니다. 게다가 한국전력뿐만 아니라 가스공사까지도 요금을 제때 인상하지 못해서 반영되는 미수금이 12조 원까지 늘어났다는 부분이에요. 그러면은 가스공사도 채권 발행할 거 아닙니까? 트리플 A 등급인데 얘도 유찰이 나버렸다는 겁니다. 특수채 부분에서 지금 쇼크가 발생하다 보니까 회사채에서는 전멸이 돼버린 거예요. 자, 그래서 요금을 단계적으로 올리기는 하는데 지금 7월 달에도 올렸고 10월 달에도 올렸어요. 근데 이것으로 적자 축소에는 턱도 없다는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는 거죠. 왜? 이런 식으로 찔끔찔끔 올라서 대응할 수 있는 영역이 이미 아니라는 거예요. 자, 이미 유럽은요, 미친 수준으로 전기와 가스 요금을 올리고 있습니다. 독일과 프랑스가 내년에 10배 전기료를 올린다고 경고를 했어요. 그리고 영국도 이미 2년 만에 전기 요금이, 에너지 요금이 6배가 뛰었다고 합니다. 당연히 시위 나오고 난리도 아니죠. 근데 어떻게 했습니까? 원가가 그렇게 올라버린 거. 한국도요, 솔직히 훨씬 더 올려야 되는 상황인데 지금 계속해서 찌끔찌끔 올리는 게 이렇게 반발이 커질까봐, 그리고 물가 상승 압력을 줄까봐 천천히 올리고 있는데, 이러다 보니까 이미 10월 달에도 올렸지만 내년에도 추가 인상 가능성이 절대적으로 높다고 보는 거예요. 이미 천문학적인 수준의 한전 부채의 이자만 1조 원이 돼버렸습니다. 이거 솔직히 재정이 투입되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정치적인 이유로 요금 인상을 못하다 보니까 그것을 공기업이 떠안는 구조가 돼버렸잖아요. 근데 재정이 투입되어야 되는데 재정을 투입을 못하고 있어요. 얼마 전에 영국에서 감세안 내놨다가 지금 쇼크 난 거 기억나시죠? 그래서 결국 총리까지 물러나 버렸거든요. 왜냐하면 이렇게 시장, 전 세계적으로 유동성 시장이 굉장히 타이트해진 상황에서 재정 안정성이 그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재정이 삐끗거리는 모습을 보여주면 그때부터 걷잡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은 이런 공기업의 위기 상황을 정부가 쉽게 대응을 하지 못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번에 유동성 50조 원 공급한 거 정부가 나선 거 아니에요. 정부가 민간 금융기관을 동원해서 자금을 수혈한 겁니다. 자, 그렇다고 적자를 계속 내도록 방치할 수가 없는 거예요. 회사들이 다 죽어나가는 겁니다. 그룹사들이 내년 상반기까지 만기되는 수십조 원의 회사채에 수요를 못 찾게 되는 거예요. 이자 늘어나는 건 고사하고 수요 자체 만기 재상환이 안 된다는 부분이죠. 결국 정부가 외통수에 걸린 겁니다.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단계적 추가 인상. 그래서 분기마다 빠르면 한두 달마다 추가 인상 계획이 발표될 것이고 그 추가 인상 폭이 갈수록 확대가 될 거라는 부분이죠. 전기, 가스 요금 인상이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요. 첫 번째, 고물가의 장기화입니다. 지금 간신히 소비자 물가 상승률 5%대로 낮아졌는데 이거 전기 요금과 가스 요금 올리면 6%가 될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왜냐면은 이 전기 요금과 가스 요금은요. 자기만 올라가지 않아요. 서비스 요금 전체에 큰 영향을 주죠. 그래서 한국은행이 이미 전기와 가스 요금이 누적된 원가 상승 부담으로 국내 물가 상승 요인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이미 보고서도 나왔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고물가가 생각보다 길게 이어지는 원인 중 하나가 바로 이런 공공 서비스 요금 인상이 된다는 거죠. 그리고 물가가 빠르게 낮아지지 않는다면요, 결국에는 이것은 고금리 상태가 장기간 유지된다는 뜻이에요. 이창용 어느 총재가 여러 차례 얘기했죠. 물가 상승 5%가 지속되면은 뭐 경기고 뭐고 자시고 상관없이 이제 금리 정책을 물가에 포커스를 맞춰서 지속적으로 올리겠다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러면은 더 올리진 못하더라도 일단 낮아지긴 어렵다는 얘기잖아요. 부동산 시장 반전도 그만큼 늦는다는 겁니다. 자, 또 하나는요, 아파트 관리비 상승으로 이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겨울을 기점으로 높은 관리비에 대한 불만이 크게 늘어날 겁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대형 면적 선호도 감소도 이어질 수 있다는 부분이죠.
자, 원래 부동산 침체 시기에는요, 거주비에 대한 부담을 낮추려고 사람들이 이제 많은 노력을 하게 돼요. 왜냐면 집값 올라갈 때는요, 뭐 대형 면적이든 뭐든 상관이 뭐 있겠습니까? 한 달에 관리비 뭐 4, 50만 원 나와도 집값이 몇 천, 몇억 단위로 올라가면 그게 신경이 안 쓰이는 거예요. 근데 집값이 계속 떨어지게 되면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집에 돈 많이 쓰고 싶지 않다. 고정비 많이 안 나가는 집이 최고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관리비가 예상보다 큰 폭으로 급등할 수 있기 때문에 대형 면적, 특히 나홀로 아파트 같은 건 좀 피하라고 말씀드립니다. 2023년부터 2024년 초 내 집 마련 하려는 분들은 꼭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급락장에서 다시 없을 기회가 오고 있습니다. 역전세대란 쇼킹 부동산 3 서적에서요. 이번 역전세 상황에서 어떻게 행동해야 될지, 그리고 특히 급락 많이 하는 지역을 저희가 직접 찍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왜 여러분들이 이번에 용기를 내야 되는지 제가 알고 있는 부분을 모두 총정리해 주었습니다. 이상으로 영상 마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공유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